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지만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6%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0.09% 약보합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13%로 강보합에 마감되었습니다.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페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페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명 증가에 그쳐 전월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0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해 9월 상승폭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 근원 PCE도 전년 동월 대비 5%, 전월 대비 0.2% 상승해 전월 상승폭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전날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물가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페드가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셸 보우만 페드 이사도 이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에서 페드가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으로 81.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은 그래도 증시에 조금 다소 부진한 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11월 제조업 지수는 49를 기록해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위축세를 의미하는 5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11월 PMI 확정치도 47.7을 기록해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76,835명으로 전월 대비 127%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17% 급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2만 5천 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1만 6천 건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양호했습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0만 건으로 2주 전보다 5만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최대폭 늘어난 것이자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코로나 봉쇄 완화 소식도 조금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중국 제조업 허브 광동성 광저우 시정부는 이날 하이주, 텐허, 바이윈 등 도심 9개 구의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충칭 시정부도 도심 지역에 대해 서취나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구역을 기준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곳의 인구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베이 성성도 스짜장도 장안구 등 6개 도심 지역의 생활 생산 질서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 중국의 일부 지역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67달러 상승한 81.2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등락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 나스닥에 포진된 대형 기술주들 역시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엔비디아, 넷플릭스, 메타 이런 종목들은 상승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MD 이런 종목들 좀 하락세로 움직였죠. 테슬라는 보합으로 딱 마감이 되었고,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는데요. 11월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6%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일즈포스 8.27% 하락을 했는데 브렛 테일러 공동 CEO가 1년 만에 사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또 좋은 종목도 있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분기 매출 시장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 속에 7%대 급등하는 흐름이었고, 또 파이브빌로우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에 16%대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식음료주 생각보다 이제 좀 단단하게 큰 폭은 아니어도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지 쪽도 전날에 이어서 계속 강한 흐름.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랑 퓨얼셀 에너지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전날 좋았던 전기차 이 애들은 살짝 좀 쉬어가고 있지만 아직 흐름이 완전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흐름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지켜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달러 제네럴도 연간 가이더스 하향 조정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계속 좀 실적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개별 종목 차별 장세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증시도 어제 미국장이 워낙 좋게 끝났기 때문에 갭상승 크게 시작했는데 좀 빠지면서 갭상승한 만큼 마이너스로 밀려서 끝났지만 그래도 전거래일 대비로는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어제 이 모습이 쉬어가는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한 차례 더 꺾였다가 아래 따라 올라오는 5일선, 21선 여기 흐름을 좀 지지하면서 세게 이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으면서 버티면서 움직일지 보는 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740포인트면 사실 괜찮게 버텨줬고
1차적으로 목표가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점 부근이거든요. 여기선 이제 좀 조심하시면서 오늘 꺾일 흐름 체크하시고 혹은 더 간다 해도 개별 종목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12월 2일 금요일 어제 일단 12월 1일 첫째 장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금요일 장이니만큼 우리 계속 천천히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시장 흐름 보는 것처럼 오늘도 큰 욕심 가지지 말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 12시에는 축구가 있는데 축구 확률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막 우루과이전 승리 시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고 뭐 가나 승리 시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오늘 꼭 우리 팀에게 대한민국 팀에게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같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행운이 따르는 금요일장 그리고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6강에 진출한 일본이 너무 부럽네요. 우리도 꼭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 큰 점수차로 승리해서 16강에 꼭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저도 화이팅! 계속해서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을 못할 만큼 너무 바쁘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주말에는 꼭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부 함께 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만나요.